며칠 후 재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직계 비속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당신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들, 대학 등록금, 사업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법정 소송이 진행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재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유류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한 달 후 재훈은 장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숙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숙자가 나타났습니다. 재훈 씨,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실 건가요? 숙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재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님께서 너무나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이 재산을 받아서 어머님이 평생 꿈꾸던 일을 해달라고. 어머님이 꿈꾸던 일이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김말순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남을 생각하셨네요. 숙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당신이 진심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재훈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냈던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재훈은 요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혹시 시간 있나요?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제 아들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번호 알려주세요. 재훈은 노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바꿔주세요. 재훈은 노인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바빠서 요즘 못 찾아뵙고 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 건강만 챙겨라. 네,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재훈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는 효자인가 보구만. 재훈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뭔가 깨달은 게 있나 보구만.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노인은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재훈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꽃을 들고 묘소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는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인은 떠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행이에요. 진심이 아닌 사랑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재훈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별로 안 벌지만 마음은 편해요. 매주 요양원에 가서 봉사도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일들,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재훈은 일어나 묘소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잘 계세요. 그는 천천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몇 달 후 김말순 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장숙자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재훈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언론사 몇 곳이 참석했습니다. 한 기자가 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숙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 김말순 여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지만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지막 재산으로 이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재훈 이사님은 고인의 아드님이시죠? 이 재단에 참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킨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재훈과 숙자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숙자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챕터 18 첫 장학생 IMAG 29 재단이 설립된 지 6개월 후 첫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2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재훈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학생이 재훈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의사요. 저희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재훈은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을 이루길 바랄게요. 네, 꼭 이룰 거예요. 학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죠?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노인 돌봄 서비스 회사에 출근했고 주말에는 요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재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 강남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무슨 일 있어?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일 있었지. 인생이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나빠진 거 아니야? 아니, 좋아진 거야.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좋아진 건데? 돈도 없고 집도 작아졌는데? 재훈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 그게 제재 시도 주계속일 큰 거더라고.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넌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늦었지만. 재훈은 친구와 헤어진 후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훈은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몇 호실이세요? 302호요. 재훈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성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302호실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재훈이 돌아서려는데 여성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그럼 저도 다음 주에 올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재훈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 여성은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였습니다.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민지는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시거든요. 알겠어요. 민지는 재훈을 따라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재훈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요양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민지는 재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시는군요. 네.
많이요. 그래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대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재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계세요. 매주 면회 오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요. 제가 혼자 사는데 직장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매주 오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재우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에는 재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엄마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용기가 없었어. 재훈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하지만 재훈아,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행복은 진심에서 나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야. 엄마는 내가 그걸 깨닫길 바라. 그래서 엄마가 힘든 결정을 내렸어.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너를 시험한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길 바라.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길 바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응원해. 사랑해, 재훈아. 엄마가. 재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재훈과 민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훈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할까?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너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재훈은 민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나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어. 사랑을 계산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진심이라는 걸. 민지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나는 내 과거를 알아. 하지만 지금의 너를 사랑해. 재훈은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재훈과 민지의 결혼식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장소는 요양원 근처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장학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장숙자도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재훈은 어머니의 사진을 단상에 놓았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해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지가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은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진심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재훈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과거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배웠어.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나는 너를 평생 진심으로 사랑할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 과거를 알아.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너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나도 너를 평생 사랑할게.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봤죠? 제가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과 민지의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민지는 내 어머니를 존중해 주는구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였어? 된장찌개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게. 민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재훈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엄마 생각이 나서. 민지는 재훈을 안아줬습니다. 많이 보고 싶지? 응. 괜찮아. 어머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재훈은 민지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결혼 2년 후 민지가 임신했습니다. 재훈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야? 응. 우리 아이야. 재훈은 민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나는 내 아빠야. 민지는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순이는 어때? 어머님 이름. 응.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말순이로 하자. 9개월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재훈은 딸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아 안녕.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하실 거야. 그는 딸을 안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 딸이에요. 이름은 말순이에요. 엄마 이름을 땄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거실 벽에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분은 누구예요? 재훈은 딸을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할머니야. 아빠의 엄마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왜요?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나라로 가셨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 말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재훈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야. 말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10년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이제 55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성장했고 많은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장학재단도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지와 딸 말순이도 함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 청년이 재훈을 찾아왔습니다. 최재훈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청년은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말순 장학재단의 일기 장학생이었던 이민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학생이죠. 네. 저 이번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재훈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장학금이 없었으면 저는 의사가 될 수 없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재훈은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지와 딸 말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재훈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말순이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말순이에요. 재훈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원하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벌써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늘 일기 장학생이 의사가 됐다고 찾아왔어요. 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가르쳐 주셔서. 비록 힘든 방법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민지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들으실까요? 재훈은 딸을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그렇게 김말순의 마지막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감동 실화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